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피나라, 피가 많이 나라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에 혼자서 조용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터키에 오시면은 누구도 빠짐없이 꼭 가는 데가 이스탄불하고 셀주크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페스 또는 에베소스, 에베소 여러 가지 이제 시대별로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란노 서원 또는 에베소에 있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고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전에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제일 컸던 게 이제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을 때 지중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게 아마 BC 3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00년, 500년 전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뭐라고 그럴까, 도서관이죠. 거기가 이제 넘버 원이었고, 그래서 예전에 지중해 그 나일강에서 났던 그 파피루스, 갈대 잎으로 만들었나요? 종이, 페이퍼의 원조인 파피루스가 수십만 개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줄리어스 시저가 또 징벌도 하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의 흔적은 지금 크게 남아 있지 않고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당시 2000년이 넘은 도서관 중에 페르가몬이라는 데가 있어요. 페르가몬. 이제 이게 버가모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거기는 뭐냐면 높은 산성이 있어요. 여기처럼요. 졸라게 높아요. 저기 한번 보여드릴까? 저런 산 꼭대기에 그 베르가몬이라고 하는 페르가몬,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읽기를 합니다만은, 그 베르가몬에도 거기 로마 총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상당히 왕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베르가몬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파피루스가 이제 유명을 하게 되니까 그 알렉산더 이집트 쪽에서 이제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수출을 금지시켜가지고 이 페르가몬 쪽에서 열받아서, 그럼 우리 양피지로 만들지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양피지를 갖고서 기록을 하는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기록하는 게 이제 개발이 돼서, 사실은 이제 파피루스 그러면 이제 이집트 쪽, 양피지 두루마리 그러면 이제 터키에 있는 페르가몬입니다. 이즈미르에서 약 내륙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죠. 거기가 이제 페르가몬이 있어서 거기에도 큰 한 20만 개 정도의 양피지 두루마리가, 아이고, 이거 보니까 이제 좀 얼굴 트래킹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이제 있습니다. 20만 권 정도가. 그리고 유명한 얘기 중에 이제 거기가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의 그 누구냐, 여자 왕이 누구죠? 클레오파트라를 초대해서 약 올리기도 하고, 우리도 이런 게 있다 해서 한 20만 개 정도의 양피지를 또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아주 당대의 도서관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가보니까 그냥 말뚝밖에 없어. 기둥, 컬럼밖에 남아있지가 않고, 그만둔 도서관 유적지물들은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게 이제 그 이즈미르에서 이제 셀주크라고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셀주크라고 하는 도시에 예전에 에베소 옛날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베소, 성경에는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도서관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이 길었어. 무대 설명을 하려 보니까 이게 말만은 또 써니가 또 삼천리를 방방곡곡을 돌아서 또 왔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두란노 공원의 이 도서관도 유명하지만은 두란노 요서관도 좋아하지만 그 앞에 바로 그 길 앞에 창녀촌이 있어요. 창녀촌이 있고 또 그 창녀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이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그 당시 이름으로 이제 공동화장실이야. 공동화장실인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두란노 소원 앞에 있는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창녀촌하고 그리고 공중 화장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라트리나라고 하는 불렸던 그 공중 화장실 얘기를 한번 하고 영상이 너무 짧거나 또 재미가 없으면은 창녀촌 얘기도 곁다리 하든지 다음 영상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 라트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몇 군데 없어요. 원형이 잘 보관돼 있는 데가. 근데 여기 가게 되면은 창녀촌 옆에 대중 목욕탕, 로만 베스라고 그러죠. 로마식 그 목욕탕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라트리나가 있습니다. 그 라트리나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제가 자료 영상을 찍었던 거를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이 꼭 요즘 날에 보면 열쇠 구멍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라트리나에가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응가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제가 그냥 원초적으로 얘기할게요. 똥 싸고 오줌 싸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열쇠 구멍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지간하면은 1피트 한 30cm에서 한 40cm 정도 간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거기는 그냥 뭐 남녀 공용이에요. 남녀 공용. 그래서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옷 이렇게 뚜껑만 열고 그 예전에 이제 그 뭐랄까 로마인들이 그 즐겨 입었던 옷은 뭐냐면 토가라 그러나요? 토가? 토가가 뭐냐 예전에 그 우리가 뭐 로마 시대에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입었던 그 이런 뭐 가운 같이 생긴 거 이거를 이제 또 토가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튜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냥 일자로 통으로 입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밑에가 이제 헐렁헐렁하고 예전에는 뭐 여자고 남자하고 이제 팬티를 입지가 않았어요. 이제 팬티 문화나 이런 것도 나중에 여자들 그 크레오파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화장품 문화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하여튼 로마인들은 그때 이제 토가나 아니면 튜닉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쉽게 옷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밑구멍이 이제 보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라트리나에 이제 앉아가지고 시원스럽게 이제 일을 이제 보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우리 요즘 이제 생각으로 보면 그 이제 좀 쪽팔리지 않나? 그 남자 여자들 모여 앉아가지고 힘줘가면서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그게 하나의 그 카페 말하자면 이제 거기 모여서 사교의 장이죠. 요즘 이제 말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도 좀 하고 뭐 검투사들이 누가 이겼나든지 시장 물가 얘기도 좀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저녁 초대도 좀 하고 이런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카페 문화가 라트리나 즉 변소에서 응가를 하면서 쉬를 하면서 했던 어떤 그런 사교장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보니까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보니까 깊어요. 깊고 이 로마 시대에는 그 방마다 이 동그란 그 뭐라 그러지 벽돌로 만든 하수관들이 있어. 근데 이 특별히 이 라트리나에는 사람들이 응가에서 많이 이제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보통 설거지하는 거는 뭐 제 팔뚝 크기에 한 배 반 정도 되는 이제 배수관을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이제 물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트리나의
공급되는 이 수세식 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만 베스, 로마식하고 한만인가 하는 그 터키식 그 목욕탕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구별을 하면은 큰 구변이 뭐냐면은 로마식은 그냥 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장. 그냥 물을 가둬 놓고 그 안에 다 뛰어 들어가 가지고 때 빼고 광내는 거야. 그게 이제 로마식 로만 베스의 기본적인 그 프레임이고요. 하만이라고 부르나 한만이라고 해야 읽어야 되나 영어로 하여튼 하만이라고 하죠. 그 터키식은 뭐냐면은 물을 가다 놓고 하는 풀장이 아니야.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이 샘물을 받아갖고 하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냐 물이 고여 있는 거냐 하는 걸로 봐서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로마식 베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물들을 가지고 거기서 철철 넘치는 물을 가지고 이제 뗏물이지. 뗏물을 가지고 밑에 그 라트리나 밑에로 이제 수세식을 뿜어내 가지고 응가들을 처리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로마식의 그 라트리나는 말하자면 이제 수세식이에요. 수세식인데 이게 이제 보다시피 지금 여기 이제 이 사진에 보면은 뭐 한 10개, 한 2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고 또 이게 그냥 뗏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뭐라고 했냐면, 크로아카 맥시마라고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오물들을 처리를 하는 뭐 어떠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수도라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로아카 맥시마라고 하는 큰 그 이렇게 반단형 그 굴 뭐라고 그럴까 하수꿀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굴을 파가지고 티베르강으로 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에베소에 오게 되면은 뭐 그냥 땅이야. 근데 사실 이 에베소가 예전에 에베소 바로 한 500m 앞에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그 BC 200년, 500년 전부터 해서 계속 침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 앞에는 티베르강이 있고 티베르강 바로 앞에는 배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베소는 항구도시야, 항구도시. 내륙 지배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선원들이나 외계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배가 다니까 문물이 있고 또 에베소 규모를 보세요. 예전에 여기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이 됐겠는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얘기를 자꾸 딴 데로 좀 새니까 그래서 이제 병기에 이제 응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세식 변수로 다 처리를 했어. 그래서 크로아카 맥시마로 해가지고 티베르강으로 잘 처리를 했는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게 되면은 푸세식이지.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 응가를 퍼가지고 배추라든지 이런데 비료로 퍼다가 지게에 퍼다가 비료로 줬어요. 그래야 이제 배추나 무들이 잘 자랐거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면 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풍덩풍덩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켓을 갖다가 저기 뭐냐 그 나무로 만든 그 지게 양쪽에다 매가지고 그걸로 퍼가지고 그거를 또 영치기 해가지고 배추밭이나 무밭에 갖다가 줬어요. 자 문제는 이제 거기다 이제 응가를 하게 되면은 이 뒤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 시대 저 어린 시절에는 집사기로 했어. 집사기. 그 집사기도 예를 들어서 가을에 또 이제 뭐 추수를 할 때나 좀 집사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호박잎을 했어. 아이씨, 호박잎을 하면 언가에 밑에 구멍에 피나. 집사기로 해도 피나는 판인데. 그리고 좀 이제 부잣집이나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좀 도회지에서는 신문 잡지 같은 경우를 손바닥만하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다가 한 10장, 10대 장 해서
아주 귀해 그거는. 신문지로 밑을 닦는 거는 굉장히 좀 부티가 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 1960년도 초반 중반만 해도 미국의 그 PX에서 나오는 그 화장지 두루마루 이 화장지를 뭐 완전히 차 뒤에다가 말이죠. 보살님 모셔두듯이 그 두루마리 화장지 흰 거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귀티가 나는 거였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1960년도 얘기야. 자, 그런데 그럼 그 2000년이 넘는 로마 시대는 그럼 뭘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밑에 이제 응가는 수제식으로 해서 크로아카 맥시마로 빠져나갔다 쳐. 이제 똥구멍에 붙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발명품이 이제 뭐였었냐면은 해마라고 그러죠. 우리 말은 수세미 보게 되면 이제 수세미를 하게 되면 이제 털과 실을 다 빼게 되면 스폰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거를 막대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라트리나가 있는데 뭐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고 거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소금물을 만들거나 식초를 뿌려.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에다가 그 수세미를 묶은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놔요. 그럼 이제 응가를 싸고 와가지고 이제 그 가래기를 쭉 벌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뭐라고 불렀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테소리움이라고 그랬어요. 테르소리움, 텔소리움, 의미하고 했는데 그게 응가를 닦는 막대기 수세미야. 그거를 가지고 다리를 쭉 벌리고 여자고 남자고 이제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이제 버켓이라고 그럽시다. 뭐 우리 흔히 쓰는 이제 버켓 물에다가 이렇게 세척을 하고 또 닦고 이제 그러고 털털거리고 갔던 게 로마 시대의 그 라트리나 풍경이었어요. 아이고 이놈 이제 벌레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한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또 치고 그러면 뭐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또 말라 비틀어지겠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말하자면은 옛날식 로마 시대 비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이제 테르소리움이라고 하는 엉덩이 닦기 이 남녀 공용 에브리바디 다 쓰는 거예요. 좀 이제 귀족이라든지 좀 돈이 있는 분은 개인용 그 테르소리움을 허리에다 차고 다녔어. 똥 싸면은 이제 신연물이나 뭐 이런데 뭐 가가지고 이제 지가 그걸로 닦어.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그 이제 공용 화장실에서는 남녀 공용으로 테르소리움을 이제 밑닦기 이 칫솔같이 생긴 거지. 이제 그런 거를 긴 막대기에 달린 거를 쓰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로마 시대 때 살만했습니까? 자, 근데 더 웃기는 건 이제 뭐냐? 그것을 맨 처음에 이제 그 초장부터 이 수세식 변기를 라트리나를 만들 때 크로아카 맥시마를 만들었던 게 아니야.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밑에다가 산데 거기에 메탄가스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뭐가 들어가면 뱀이 끼어 들어오는 거야. 뱀이 들어오고 또 쥐새끼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훗날에 크로아카 맥시마를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더 웃기는 일은 뭐냐면은 거기 메탄가스가 이제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발해.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떠들고 놀라고 그러는데 치마나 아까 그 뭡니까 옷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도 그 냄새가 상당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은 실질적으로 비암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여자가 중요한 곳으로 기어들어가 버린 거야. 막 그러니까 사실 이 라트리나를 가는 것 자체가 안 갈 수도 없고 상당히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죠. 아이 시원해. 공포의 대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라트린 앞에다 뭐를 이제 붙여놨느냐면 거기서 이제 떠들고 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 제발 쥐새끼가 와서 아랫도리를 좀 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응가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의 여신이 누구냐? 포추나라고 하는 여자 신을 거기다가 앞에다가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포추나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포춘이야, 포춘. 그러니까 이제 재물, 행운. 무사히 여기서 오늘 똥 싸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포추나 사진을, 여신의 사진을 그 병기들 앞에다가 겨뤄놓고 응가를 하면서 이제 기도, 요즘 말하면 이제 기도나 이제 기원을 한 거죠.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라트리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라트리나가 가장 잘 그 보존이 돼서 원형 그대로 2000년 동안 있는 데가 이 에베소야. 에베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가가지고 그 에베소의 그 도서관에 뭐 사진 찍고 그것도 좋은데 사실 역사가 깊고 재밌는 거는 이 에베소에 있는 라트리나 병기가 있고 또 원형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데가 또 어디가 있느냐면은 이탈리아에 가면은 오스티아 아르티카라고 하는 오스티아 아르티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그 원형 그대로의 공중 변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여기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시는 이제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캐톨릭이나 이쪽에 모르시는 분이 없지.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도 하고 강론도 하고 한 데가 이 바로 에베소 도서관이야. 근데 그 도서관에서 발자국으로 길거리, 그러니까 이제 그 마블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길거리가 해봐야 한 5발자국을 넘어가면은 창녀촌이 있어요. 그 창녀촌 옆에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 바로 옆에가 아까 그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참 묘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좀 잘 사시던 분들이나 선원들이 딱 오게 되면은 부유하신 분들이 나 도서관 가서 공부해 하고 그 도서관에 에베소 도서관 지하로 해가지고 이 창녀촌 브로데리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브로데리라고 그러죠. 사창가에 와가지고 일 보고 또 응가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로만 베스 그 풀장에 가서 닦고 그리고 집에 갔다. 이런 되도 않은 소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 밑으로 지하 통로는 없지만은 그냥 쓱 눈치 보고 건너가도 5발자국이야. 사창가가. 그 옆에 변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지순례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여기 좁지만은 볼 게 많아.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게 또 그 보는 그 관점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이키도 있고요. 성모 마리아도 있고 얽혀 있는 변소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비석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그 로마 시대의 성적 어떤 그런 것들을 문화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쉽게 보기가 힘든 그 로마 시대의 변기를 꼭 보고 오시라. 이거 보려면 또 이탈리아까지 가야 돼. 오스티카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게 되면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거기 나이키 여신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여튼 변기를 잘 보고 오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오늘 내가 또 제대로 얘기를 전해드렸는지 모르고 그냥 썰이라고 치시고 재밌거리로 들으시고 한번 에베소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꼭
변기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은 그 안에 머리 엮고 안에 내부 구조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나라 어느 산골에서 써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